페르시아랑 신라라 좀처럼 같이 떠올리기 힘든 조합이죠. 그런데 이 머나먼 두 고대 문명을 하나로 잇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페르시아를 대표하는 민족 서사시랑 저 멀리 한반도에 있던 고대 왕국이라니. 도대체 무슨 접점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세계가 하나의 이야기로 엮일 수 있었는지, 자,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쿠시나메라는 아주 오래된 책 한 권이에요. 천년의 세원을 담고 있는 페르시아의 서사시인데요. 페르시아 사람들한테는 거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 바로 여기에 그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장대한 페르시아 이야기가 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 핵심 줄거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자, 배경은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막강했던 사산조 페르시아가 아랍의 침공으로 무너지던 바로 그 혼란의 시기예요. 나라를 잃은 아부틴 왕자가 모든 걸 뒤로 한 채 망명길에 오르는데요. 머나먼 중국을 거쳐서 그가 마지막 안식처로 삼으려고 했던 곳이 바로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지던 신라였습니다. 그리고 신라에 도착한 아부틴 왕자는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환대를 받게 됩니다.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타이후루가 이 낯선 이국의 왕자를 그냥 받아준 게 아니에요. 아주 따뜻하게 맞아준 건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 딸인 파라랑 공주와 혼인까지 시켜서 왕실의 일원으로 삼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왜 하필 신라였을까요?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머나먼 이국 땅 페르시아 사람들 눈에 신라는 대체 어떤 곳으로 비쳤길래 세상 끝의 낙원이라고까지 불렸던 걸까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부틴 왕자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시 페르시아나 이슬람 쪽 문헌을 보면요, 신라는 이미 전설적인 낙원, 그러니까 모두가 꿈꾸는 그런 유토피아로 묘사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당시에 남겨진 기록을 보면 이런 구절까지 있어요. 신라에는 금이 너무 흔해서 심지어 개목걸이도 금으로 만든다. 와, 이게 그냥 신라는 부자 나라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그야말로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황금의 땅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당시 페르시아인들이 생각한 신라는 황금이 넘쳐나고 사계절 내내 꽃과 음악이 가득하고 또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한 그런 곳이었어요. 말 그대로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고 싶지 않은 완벽한 행복의 땅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속에나 나오는 그런 상상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문명의 오래된 교류는요, 돌과 비단 위에 아주 선명한 흔적을 남겼어요. 지금부터는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신라의 옛 수도, 바로 경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왕릉 입구를 떡하니 지키고 서 있는 이 무인상을 좀 보세요. 깊은 눈, 높은 코, 덥수룩한 수염까지 누가 봐도 당시 신라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대체 이 이국적인 용모의 무사는 누구일까요?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요, 이 경주 무인상의 모습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란에 남아있는 사산조 시대의 부조석 인물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겁니다. 깊은 눈매나 턱수염은 물론이고 터번 같은 머리띠나 옷의 주름 표현 방식까지 이건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이에요. 이 시각적인 연결고리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나무를 가운데 두고 새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이 독특한 문양, 이걸 입수상조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전형적인 페르시아 양식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라의 유물, 석조물이나 은장식 같은 데서 이 문양이 똑같이 발견됩니다. 자, 두 문화의 연결고리는 이런 예술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나라의 왕실이 똑같은 놀이를 즐겼다는 증거도 있어요. 바로 왕들의 스포츠라고 불리는 경기죠. 우리 전통 스포츠 중에 격구라는 게 있죠. 말을 타고 막대기로 공을 치는 경기인데 이 격구의 기원을 쭉 따라 올라가 보면 놀랍게도 페르시아에 닿습니다. 원래는 폴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종의 군사 후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격구, 즉 폴로는 다시 쿠시남의 이야기 속 아주 중요한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그 아부틴 왕자와 신라의 타이후루 왕이 친분을 다지기 위해서
함께 폴로 경기를 즐기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놀이를 넘어서 두 문화가 얼마나 깊이 교류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인 셈이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과연 어떤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을까요? 어떤 위대한 이야기로 완성되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가 결혼하고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신라 땅에서요. 그 아들의 이름이 페레이둔인데 이 페레이둔이 훗날에 자라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 나라를 구하는 전설적인 영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스토리가 페르시아 사람들한테는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진 민족에게는 영웅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민족의 영웅이 저 멀리 동쪽 끝에 있는 신성한 낙원, 신라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영웅에게 더없이 고귀하고 신성한 정통성을 부여해 준 거죠. 이 관계를 강물에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의 찬란한 예술과 문화는 강물처럼 동쪽으로 흘러서 신라라는 땅에 아름다운 퇴적물을 남겼고요. 반대로 신라는 페르시아가 민족의 영웅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신성한 발원지 역할을 한 셈이죠. 서로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이걸 보면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기적으로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와 신라의 이야기처럼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고대의 놀라운 연결고리들이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이 숨어 있을까요?